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어렵고 힘든 큰 일들을 겪어내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소중하고 아름답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새끼를 낳는 그 짐승들의 모습, 동물들의 모습은 숭고하죠. 또 고통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계를 겪어내는 사람의 모습, 숭고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견뎌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또는 잘 울고 그리고 또 위로도 받고 때로는 내 몸을 이렇게 추스려야 되고 산책 같은 거 그리고 좋은 글을 읽거나 좋은 영화를 보는 거 이런 것들 참으로 소중하고 또 우리를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각도로 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강의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앞에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다 하잖아요. 이렇게 몸을 추스르고 또 좋은 책도 보고 다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하긴 하지만 잘 안 하는 이제 잘 생각 안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얘기가 바로 뭐냐면 글로 쓰는 이야기예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아직 생각 안 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물론 처음에 막 힘들 때는 이렇게 글 쓸 힘도 안 나죠. 근데 최소한도 그런 막 이제 최소한의 그 힘든 기간 지나갔을 때 내 상황을 글로 써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이렇다 이런 일로 힘들다 하는 얘기를 글로 써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써보게 되고 또 모아놓고 반드시 이것은 손으로 쓴 우리가 키보드도 있지만 물론 뭐 금방 키보드로 하면 되죠. 근데 나의 이야기를 쓸 때 이런 경우는 글로 써보는 거 그리고 글로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써놓고 남겨놓고 써놓고 남겨놓다 보면 이 어두움을 견딜 수도 있게 해주고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힘이 되고요. 먼 훗날 돌이켜 볼 때에 굉장히 그것을 다시 보면 굉장히 좀 의미 있어 보이고 느낌이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강조한 것 중에서 산책을 얘기했습니다. 산책을 하게 되면 내 발이 걷는 것이지만 그 산책은 내 몸에도 좋을 뿐 아니라 내 발이 걸으니까 그 내 발을 걷는 내 몸에 좋은 그 산책이 내 정신에 내 마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뇌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산책은 정말로 우리 정신세계에도 필요하고 우리의 뇌에도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을 이제 이전에 강조했죠. 근데 산책과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그렇습니다. 글쓰기는 언뜻 보면 이제 일단 내 마음으로 쓰는 것 같잖아요. 내 마음. 그런데 글쓰기는 내 마음으로 쓰는 것 같지만 이 내 마음이 내 몸을 또 건강하게 해주고요. 또 내 몸이 건강해지면서 내 마음도 건강해지. 우리가 글을 쓰면 내가 이제 손으로 쓰죠. 이 손이 내 몸이지 않습니까? 내 몸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중요한 여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건 건강이지만 내 마음은 정신의 세계, 나의 멘탈의 세계, 또 나의 또 뇌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건강해지 글쓰기가. 그래서 이 글쓰게 되면은 뭐 이제 이런 건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법칙이나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지만 적어도 글쓰기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쓰면서 사는 사람이라 하면 어떠한 여건에서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라. 또 어떤 여건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견뎌낼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강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글쓰기라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일 당할 때 일기를 써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제 일종의 수상록이죠, 수상록. 이제 내 마음의 상태를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글을 많이 쓸 때는 다 이제 뭐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자판, 얼마나 빨리 나갑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기록하는 그때에는 직접 내 손으로, 내 노트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뭐 여기에 대해 쓸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키보드로 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내 상황을 나의 모습, 나의 현재를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할 때는 내 손으로 그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눈물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은 눈물을 흘리게 되면 내 마음에도 놀라운 그 작용들이 생기고 내 마음에는 큰 좋은 것들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했죠. 눈물을 흘리게 되면 몸과 정신 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정말 생각 못했던 좋은 건강한 것들을 얻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글을 쓰게 되면 글 쓰는 동안에 내 몸과 마음에 어려운 충격으로 인해서, 힘든 좌절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런 치명적인 나쁜 요소들, 뭐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나쁜 부분들이 이렇게 내 글 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정화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뭐 8일만 대장경이다, 또 이렇게 뭐 그런 경 같은 거 찍는 그런 목판이나 뭐 금속활자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그냥 작업으로만 했겠어요? 알바로 그냥 돈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내가 돈 주니까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대장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판으로 만드는 동안에, 그것을 쓰고 새기는 동안에 내 마음에도 내 정신에도 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쓴 겁니다. 우리가 뭐 필사라는 말이죠. 필사본. 필사본이 뭡니까? 좋은 글, 뭐 성경이라든지 어떤 경전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정신세계의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는 거죠. 필사본을 왜 씁니까? 물론 첫째는 카피하기 위해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옛날엔 책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카피해서 많이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없으니까 카피합니다. 심지어는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읽어줘요. 읽어주고 한 10명이 삥 둘러앉아가지고 카피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복사기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카피본 많이 만들어내려면 이제 여러 명 써야 되니까 카피를 위해서 필사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 정신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필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베끼고 쓰는 가운데 내 마음에 큰 힘이 생기고 큰 말로 표현하지 못할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필사, 자기가 직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손가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손가락만 있는 사람 장수하고 머리가 건강합니다. 할머니라도 이렇게 바느질을 많이 한다거나, 그렇죠? 뜨개질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거 굉장히 그 할머니의 그 두뇌에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겁니다. 이 손으로 하는 거. 뭐 그림 그리기도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악기 같은 거, 악기 손으로 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잘은 못 치지만 제가 이렇게 특별히 기타나 이런 악기를 칠 때 모르는 거를 이렇게 흉내 내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유튜브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흉내를 내봐요. 그럼 이제 안 하던 거를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 머리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역할이 되는 느낌이 옵니다. 머리가 그냥 처음에 모르는 거 할 때는 막말로 좀 머리가 빠개지는 느낌도 있어요. 막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머리가 막 발전하고 그 활성화된다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이런 거 이제 안 하는 걸 막 이렇게 배우려고 신경 쓰다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 든 사람들 악기 연주하고 뭐 이렇게 글 쓰고 이런 거 하면 당연히 나이 든 사람들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선 내 손가락이 이제 글씨를 씁니다. 내 손가락이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되면 손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도 정신도 강해집니다. 우리가 뭐 젓가락 같은 거 얘기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을 쓰잖아요. 이거 굉장히 한국 사람의 두뇌에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물론 일본이나 뭐 중국 사람들도 젓가락을 씁니다만은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젓가락 어떻게 쓰냐면은 밥그릇을 딱 들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입에 퍼넣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알 하나라도 탁 집어가지고 콩자반 하나, 콩 하나라도 젓가락으로 탁 집잖아요. 이 젓가락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하고 유리한 조건입니다. 젓가락을 쓰게 되면. 그렇게 내 손가락으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쓸 때에 그것은 내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함께 움직이죠. 글씨에 글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정신이 함께 거기에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쓴다. 이거는 나의 전체가 글을 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냥 뭐 내 손이 일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내 손으로 쓰게 되면 키보드는 조금 달라집니다. 어쨌든 글을 내 손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서예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물론 워낙 대가라서 하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 수양을 위해 서예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서예 붓놀림은 손이지만 그것을 쓰는 순간에 나의 몸과 마음 전체가 나의 전체가 작용을 홀리스틱 전체가 홀리스틱 혹은 이제 W를 안 쓰기도 합니다. 홀리스틱 내 몸이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글쓰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 때 나의 일을 글로 쓰는 것 반드시 저는 강조하고 싶고 추천하고 싶어요.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좌절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내 손으로 그리고 좋은 노트를 골라서 글을 써보세요. 저는 좋은 노트를 항상 제가 직접 만들어요. 근데 그 노트 만드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른 쪽에서 한번 1시간 정도 강의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노트를 만들고 책을 만드는 저만의 또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하고 좋은 노트를 골라서 내 손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삶의 흔적을 써놓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역사, 나의 생각의 역사를 거기에 써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이야기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삶을 글로 쓸 때에 정말로 그거 이상으로 좋은 의미 있는 힘을 또는 위로를 또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힘들 때 내가 이제 글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주관의 모습이 이제 더 강하게 작용을 하죠. 이게 이제 처음엔 굉장히 내 입장만 주관적인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지속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쓸 때는 그 주관을 탈피하지 못하겠지만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은 객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래도 내가 이제 이 감성이 더 강하고 감성에서 큰 충격이나 디프레스가 이제 나의 온 전체를 이제 지금 좌우하고 제어하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 감성과 이성이 이제 밸런스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성이 강해지면서 나의 얼마 전에 그 일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글을 쓰면 분노, 그렇죠? 슬픔, 절망, 또 그 얼마나 어려운 여건들이 그 글로 나오겠죠. 그 주관적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그 글을 쓰는 사이에 내 몸과 마음에 있는 독이 되는 요소들이 빠져나가고 정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처음에 나의 일을 내 손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글 쓰는 내용이 약간씩 바뀌어요. 처음에는 주관성이 강했지만 점점 쓰다 보면 객관성으로 바뀝니다. 뭐가 객관성입니까? 객관적인 현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회복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현실이 있죠. 그 내용으로 내용이 살짝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서히 객관적으로 글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죠. 물론 다 바뀌진 않겠지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테를, 나무를 딱 자르면 그 나이테만 봐도 그 나무의 역사가 보이죠. 어느 한 20년쯤 전에는 이렇게 산불이 났었겠구나. 얼마 전에는 이 지역이 좀 이렇게 가뭄이나 뭐가서 다들 말라 죽을 위험이 있었겠군. 이렇게 나이테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층을 보게 되면 아이고 몇 천만 년 전에, 얼마 전에 이 지역이 뭔 일이 있었구나, 화산이 있었구나, 큰 지각 변동이 있었구나. 그 지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먼 훗날 내가 정말 더 건강해져서 어려웠을 때 썼던 나의 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읽어보면 내가 처음에 썼던 주관적인 내용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내가 쓸 때는 막 절실하게 썼겠죠. 나 이래서 저래서 섭섭했어, 나쁜 환경, 사람을 그렇지만 이거를 읽을 때는 큰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 이후에 나 자신을 계속 추스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극복해 나간 과정, 그것이 훗날 읽어봐도 굉장히 흐뭇하고 아름답고, 정말 내가 잘했구나, 내가 열심히 일어서려고 또 견뎌내려고 노력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나중에도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를 특권이라고 봐요. 특권. 글 쓰는 자만의 특권. 글 쓰는 자만의 특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쓰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독소를 빼낼 수도 있고, 또 먼 훗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흐뭇하게 나 자신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바로 글 쓰는 사람의 특권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이번 강의 시간에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간혹 이제 이런 거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는요 좀 생각이 좀 짧은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못 생각한 내용을 일기로 쓴다는 게 그게 나쁜 일 아닐까요? 나중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 생각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지금 그분의 생각이 맞든 틀리든 이거는 2차로 놓고 계속 글을 쓰다 보면 분명히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내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속이는 자는 자기 일기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알잖아요. 물론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이코패스가 일기를 쓴다 그러면은 그 일기에는 내가 거짓말했는 부분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자기의 영역만 알고 남의 영역에 대한 아예 그 사고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이코패스 그러면 범죄자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우리 보통 일상의 삶에서 10% 정도가 사이코패스예요. 그건 성향입니다. 성향. 근데 그 사이코패스가 오히려 성공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잘 된 사람들 보면 아주 냉혈하고 하여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자기 갈 일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한 수가 많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다른 거 신경 안 쓰니까 자기 일만 하니까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이코패스 중에서 나쁜 여건, 나쁜 환경에 노출이 돼서 범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한 10% 정도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제 일기장에 쓴다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정신이라고 보면 자꾸 글을 쓰게 되면 객관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글이라는 거는 자꾸 쓰게 되면 주변도 바라보고, 글은 절대로 나무만 바라보고 쓰지 못하죠. 점점 숲을 바라보고 점점 넓게 지구를 바라보고 글을 쓰게 됩니다. 점점 쓰다 보면 자꾸 객관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 오히려 편협한 생각에서 넓은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100% 객관적이어야 되는 글도 있어요. 그거는 논문, 우리 학위 논문 같은 거 아니면 석박사 할 때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해할 수 있는 100% 객관적인 글을 써야 되죠. 근데 이제 어디 뭐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다, 거기는 객관적인 글을 써야 되겠죠. 이제 근데 보통 글을 쓰다 보면 처음엔 주관적이지만 보통 사람들도 글을 쓰다 보면 자꾸 객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금방 얘기했듯이 내가 했는 일이 빤한데도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나는 아니야, 난 안 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일기 써도 난 아니야 라고 쓰겠죠. 그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글을 쓰면 쓸수록 자기가 객관적으로 변하고 넓어지고, 그리고 처음 쓸 때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중점을 이루었지만 자꾸 쓰게 되면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 내가 나아가야 할 길, 이런 데 대해서 점점 그 화제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계속 넓어지고 또 내가 해야 할 일, 현재와 미래에 더 많은 그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힘든 이 여건에 처할수록 사실은 그 관계가 좋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사실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집 식구가, 내 부모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준다면 빨리 일어날 수 있죠. 또 좋은 친구 또는 좋은 선생님이나 멘토를 만났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강좌 초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로 힘들 때,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힘들 때는 뭡니까? 내가 혼자일 때예요. 그 혼자에서 내가 힘든 일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넘어지며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얘기할 때,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챙겨줄 사람들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진짜 힘들 때. 저는 그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가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남과의 관계가 있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게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 자신이 있어요. 그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잘 되면 최소한 내가 생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 자신과 잘 지내고 나 자신에게 힘을 주면 내가 그 어려움을 그래도 최소한 견뎌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나 자신을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탐 행스, 우리 잘 알죠? 탐 행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 이 영화는 재밌죠?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죠. 이 탐 행스가 이제 큰 페덱스라고 하는 그 택배 회사의 아주 그 촉망받는 직원입니다. 어느 날 비행기에다 화물을 가득 싣고 이제 바다 위를 날아가다가 바다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죠. 다 죽고 이 탐 행스만 나왔어요. 왜 무인도에 표류합니다. 로빈슨 크루소하고 똑같죠? 다행인 것은 표류할 때 그 택배 물건 몇 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택배 물건. 요게 이제 팁이죠. 이거 없으면 못 사. 이 택배 물건 중에 스케이트가 있어요. 스케이트. 이거 무슨 피겨 스케이팅인가 그런 스케이트인데, 그 스케이트 날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칼로 이제 얼마나 우리 칼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서 뭐 석기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돌로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칼이 스케이트로 이제 칼로 써가지고 뭐 야자도 따먹고 이제. 근데 이 택배 물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배구공이 있었어요. 배구공. 근데 이 배구공의 상표가 동그란 윌슨, 우리 잘 알죠? 윌슨이라는 유명한 스포츠 회사에서 나온 배구공이 있었습니다. 그 배구공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손을 다쳐. 손에 피가 났어. 피가 나가지고 답답해 공을 확 집어던졌는데 이 배구공에 자기
이제 손 짝꿍이 이렇게 피로 이렇게 딱 짝꿍이 묻은 하얀 배구공에 여기는 이제 가운데 윌슨이라고 딱 써 있죠. 이렇게. 근데 이 피가 마르니까 왠지 꼭 그게 모양이 있는 거예요. 꼭 사람 같기도 하고 도깨비 같기도 하고. 이 탐 행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배구공, 윌슨 배구공을 바로 자기 곁에 걸어 놓죠. 이렇게 딱 받쳐 놓죠. 그리고는 이거랑 얘기를 합니다. 이걸 윌슨이라고 부르죠. 윌슨, 뭐 나 오늘 나무 해야 될 것 같아. 윌슨, 뭐 물고기 사냥하고 올게. 뭐 이런 식으로 윌슨하고 대화를 나누죠. 그 윌슨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고독한 무인도에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윌슨이 뭡니까? 윌슨이 무슨 뭐 배구공이 무슨 여기 뭐 애완용 개도 아니고 배구공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바로 나 자신이죠. 바로 탐 행크스의 또 다른 나 자신을 이 윌슨 공에 집어넣고 그 윌슨과 대화를 하는 거죠. 윌슨, 날씨가 뭐해? 뭐 윌슨, 너 좋아? 막 이렇게 윌슨과 대화를 하면서 그 무인도에서 고통을 이겨내죠. 고독을 이겨내고. 그 뭡니까?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라고 하는 건 남과의 관계, 뭐 공동체와의 관계, 사회, 역사와의 관계가 있지만 그거 제일 중요하죠. 그 이전에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있던 나 자신과 그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내가 저 산을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보고 강을 바라볼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안 보이는 그 어려운 때에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로 그나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소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그런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로 이런 어려울 때에 좋은 그런 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만 잘 돼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만 좋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죠. 두 남녀가 사랑한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줄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어려움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것만 제대로 되면 결코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결코 나는 망하지 않지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이거 하나만 잘 돼도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가장 힘든 시간도 내 손으로 내가 견뎌낼 수 있게 되는데, 내 손으로 내가 이제 글을 써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글을 쓴다면 바로 이것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편안함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회복의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저는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쓰는 것이다. 내 손으로 직접 쓰는 것입니다. 다른 강의에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만은 비록 내 생각의 글이 아니라도 다른 좋은 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좋은 글, 좋은 시라든지 좋은 말씀이라든지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내 손으로 이때 이렇게 써보면 꼭 내 수상이 아니라도 그렇게 좋은 글을 쓰면 아주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꼭 잊지 마시 바랍니다. 또 이제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뭐 저는 이제 글을 써보지 않아서 글 쓸 줄을 몰라요. 뭐 이런 분도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글이 잘 안 써봐서 잘 모르잖아요. 저는 좀 수준이 낮아서 글을 쓸 줄 몰라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일단 쓰시고 당분간은 쓴 거를 남한테 안 보여주면 돼요. 안 보여주면. 그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첫째, 당신은 글 안 쓰는 사람보다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신은 글 안 쓰는 사람보다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점점 당신이 글을 쓰면 당신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작은 한 페이지라도 반 페이지라도 몇 줄이라도
쓰기 시작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큰 좌절을 겪고 큰 고통을 겪을 때 글을 가지고 내 손으로 쓰는 글, 그걸 통해서 나의 상황 또 내 마음을 한번 상세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힘든지, 왜 힘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의 힘든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상세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글은 뭡니까? 내가 이게 어려움에 대한 글을 썼죠? 내 현재 모습을 상세히 썼죠?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넘어서는 나의 모습을 하루하루 쓰는 거야. 난 오늘 산책을 했다. 산책했더니 오늘 이만큼 걸었더니 이렇게 기분이 편안하고,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오늘 무슨 책을 읽었는데 또 무슨 영화를 봤는데 이런 내용인데 이거 나에게 이런 식으로 큰 느낌이 다가왔다.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쓰지만 점점 내가 이것을 견디고 넘어서고 딛고 일어서고 회복하는 모습들을 쭉 쓰시면요, 그게 나중에도 힘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반드시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지금 썼던 일기를 다시 보신다면 그때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큰 힘을 이게 또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손으로 어려울 때 직접 글을 쓰는 것은 어둠을 견디고 넘어서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자랑거리고 또 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 자신과의 소중한 관계, 회복의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